지난 시간에 지휘란 무엇인가에서 파스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리의 위치, 좁아들면은 폭이 좁아든다. 좀 넓어지면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손이 옆으로 나가면 소리가 퍼지고 안으로 모을수록 소리가 모아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어깨가 오그라들면 소리 자체도 어두워지고 이렇게 엎어지는, 그러니까 그 좀 어두운 색깔, 밝은 색깔,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고개에 따라서,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단원들이 그 리듬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리가 자주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게 되면은 리듬이, 템포가 느려지고 리듬이 잘 없다는 얘기. 아주 즐거운 리듬을 할 때 음악 자체가 즐거운 리듬이 좀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손이 위치가 앞으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어둡게 갔을 때, 폈을 때, 좁게 했을 때, 여러 가지의 그 음악적으로 나타낼 때의 이 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난 호걸 자주 보셔서 제가 얘기한 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한 번만 그걸 끝내버리면 안 되거든요. 무슨 연속극 보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자꾸 보셔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휘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되고 소리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됩니다. 화음에 대해서 눈이 떠야 그때부터 음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눈, 아이 컨택. 합창단하고 지휘자의 그 눈 컨택이,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독창자가 노래를 하러 독창을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청중들을 보지 못하고, 이게 아주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보면 성악과 학생들 딱 노래를 부를 때 1학년들은 노래 부르는 게 전부 눈을 내리깔고 불러요. 자세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자신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경험이 좀 많은 이제 고학년이 갈수록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부터 매너가 좀 세련되고 청중들을 편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눈은 청중들을 휘어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휘자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카리스마. 물론 지휘자가 음악에 끼도 있고 테크닉도 다 좋지만은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음악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카리스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눈에서 나오거든요. 눈에서. 자, 그 유명한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 아주 세계를 그 프리마돈나로 훌륭한 분이었죠. 그분이 그 연주할 때 무대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청중들을 보면서 나옵니다. 청중들 보면서 청중들을 휘어잡아요. 그러면 청중들 박수 치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거든요. 그리고 인사하는 모습부터 모든 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조수미 씨의 그 대담하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평상시 연습을 뭘 많이 하냐면은 자기는 무대에 입장하면서 퇴장하는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카리스마 되는 거예요. 지휘가 딱 나왔을 때, 딱 연주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벌써 무대에 나올 때 아주 경험이 많고 좀 카리스마 있는 지휘자는 나올 때부터도 청중들을 향해서 딱 자신만만하게 나옵니다. 나와서 인사하는 것도 여유가 있고 뒤에 가서도 천천히 청중들을 휘어잡게 해서 청중들이 지휘자에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음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인사도 어정쩡하게 하면서 뒤에 가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꼭 무대뿐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어떠한 것이든지 연주하는 데서는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 연주할 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제 교회에서도 성가대 지휘를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할 때는 매주 이렇게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 올라오면 항상 똑같은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지휘봉을 안 가지고 지휘하고 또 어떨 때는 지휘봉을 가지고 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성가대원들이나 청중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게 음악 미학이죠. 이분들한테 집중할 수 있게끔 어떨 때는 거기에 아주 장중한 곡이 있을 때는 무대에 서가지고 제가 모션을 거쳐 장중하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케스트라 악장에 가서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해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악장이 준비됐다고 저하고 잉크를 딱 합니다. 그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 다행인데 예, 아이 컨택을 한 다음에 성가대원들이나 합창단들이랑 또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휘자를 보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컨택을 잘 하셔서요. 항상 이렇게 눈을 깔고 이렇게 지휘하는 거 하면 우선 합창 단원들이 지휘자가 저 악보를 잘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지휘가 자신이 없구나. 예,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잘 하시는 분도 또 항상 눈을 깔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휘자가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 그분은 카리스마가 눈을 감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보면 눈을 감고 지휘하죠. 눈을 감고 지휘를 하는데 이 귀를 다 듣고 이렇게 해서 컨택을 하고 또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약속을 해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해도 다 하다가 누가 조금 잘못되면 탁 펴고 하는 게 그 비디오에서 보였어요. 그 베르드 레퀴엠을 할 때에 성악가들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니까 탁 하다가 안 보니까 이렇게 눈을 뜨더라고요. 그럴 때 그 성악가들은 아찔하죠. 잘못하면 그 심장마비 걸릴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워낙 그분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휘자가 카리스마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무대가 섰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틀리더라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안 봐서 틀렸다 할 수 있게 그런 카리스마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할 때에 지휘자하고 아이 컨택이 잘 돼야만이 어떠한 사운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사운드. 이렇게 우리가 첫 시간에도 해봤습니다만 할 때 이 아가 폴테가 될 수도 있고 피아니시모도 될 수 있고 메조 폴테도 됐고 메조 피아노 어떤 사운드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또 밝은 소리인지 어두운 소리인지. 근데 지휘자의 손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휘자를 안 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안 본다 그러면은 단원들한테 자, 여러분 우리 나이 살던 고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음만 딱 해보실 때,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지휘 나만 시작, 시작, 시작. 자, 벌써 세 가지를 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할래요? 1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까? 3번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휘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휘자를 안 보는데 어떻게 세 번째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안 보고 하시겠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보지 않으면 어떠한 사운드를 나올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단원들이 지휘자님 그러면 그 지휘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휘자가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운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휘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 배웠던 자세를 가지고서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선식 씨, 주선식 지휘자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를 해보는데 그 아주 부드러운 그 레가토적인 그런 자세를 한번 서보세요. 맨 처음에. 자, 이런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자, 여러분이 봤을 때에 이 자세가 지금 제가 아까 이 얘기했던 거하고, 자,
지금 이 소리가 아까 처음 이렇게 그냥 처음 있는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은 자 소리가 좀 어때요? 음악이 좀 답답한 느낌 들죠? 그럴 거예요? 답답한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손을 일단 피아니시모든지 뭐든지 이 손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 예? 알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눈에서 폴트의 음악을 빼고 싶을 때 눈에 도끼를 푼다든가 이렇게 카리스마를 주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왼손도 같이 한번 서보세요. 오케이. 왼손도 이렇게. right. 근데 항상 볼 때는 이렇게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상관없겠지만 왼손이 오른손보다 높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왼손은 항상 오른손이 음악의 주가 되고 교통순경이에요. 음악을 다 이끌어 가야 되고 왼손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보조 역할. 그 다음에 이 다이나믹, 또 어떤 큐를 주는 거, 또 뭐 스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의외로 조그맣게 지하고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항상 주가 되는 게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입니다. 예, 그러면 자세를 한번 서보시고,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이 이분 자세를 봤을 때 어때요? 음악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것 같아요.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주춤한 느낌이 들죠. 잘 보시네. 선생님 주춤한 느낌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어깨를 딱 펴야 돼요. 그 다음에 배를 좀 집어내야 돼요. 예, 배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세가 이만큼 뻗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손 끝이 넥타이하고 맞춰야 돼요. 가운데로. 자, 여러분 보세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했을 때 이렇게 쓰는 자세. 끝이 여기 가운데로 와 있죠. 가운데로 있을 때 모든 소리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첼로가 보이겠어요? 야, 우리 좀 보이게 해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이올린 안 보여요. 우리는 뭘 봐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 뒤에 사람들은 우리 안 보이는데요? 그럼 맞췄어. 알겠죠? 그 다음에 소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가운데를 향해서 와야 돼.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벌써 소리가 부정적인, 능동적이 좀 될 수 있도록 수동적이 아니고, 예. 이런 자세가 좀 좋고, 그 다음 보세요. 자, 어깨를 좀 펴시고, 예. 약간 이런 자세. 잠깐. 자, 어때요, 여러분? 아까하고 음악이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휘자의 카리스마네. 그 자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대에 가서 서서 딱 봤을 때 아까 했거든요. 이런 자세하고 36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휘자는 첫째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예, 자꾸 뒤로 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 자세 아셨죠? 지금 이 파스 아시겠어요? 지금 이걸만 지금 하는데도 이게 마스터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 예, 성문숙 지휘자님. 네,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그러면 한번 자세를 서보세요. 서보세요. 예. 자, 현재 섰을 때 이 다리의 위치, 몸의 위치 좋죠. 예? 조금 여러분이 거치고 싶다면은 손의 위치가 자, 손이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평을 하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지휘자 참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 소리의 음악의 다양성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입의 다양성은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좀 모음을 이끌어갈 때 자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일 확률이 있거든요.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 이렇게 모습으로 그다음에 정면을 해서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위치 이런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손의 위치가 아주 부드럽죠.
예, 손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보실 때 좀 손에 힘이 갔죠. 예, 제가 그때 벌써 딱 힘이 가거든요. 그러면 단원들이 벌써 소리가 딱딱해질 염려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몸에 힘을 빼세요. 해놓고 지작 힘주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빼기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손의 위치가 이게 뒤에서 그대로 뒤로 돌아보실래요? 네, 어깨가 너무 나오죠. 양쪽은 다르거든요. 했을 때 이런 위치. 그러면 자, 뒤에서 찍었을 때 딱 맞잖아요. 아까 같이 이렇게 나오면 벌써 뒤에서 청중들이 볼 때는 소리가 벌써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케이? 예, 예. 물론 단원들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잖아요. 청중들을 위한 합창을 예술가들이니까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그래야 가끔 자, 폴대를 할 때에 옆으로 쫙 퍼질 때 뒤에서 볼 때 느낌이 오는데 항상 이렇게 퍼져 있으면 폴대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폴대인데 뒤에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폴대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좁혀서 넣어줘야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손이 여기 기본 이렇게 이걸 부드럽게 손에서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자주 보시고 제가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좀 이렇게 자 같이 있는데도 제가 더 부드러워 보이죠. 남자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았다 봐요. 저도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손에 힘 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지자가 힘 빼는 운동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도 이게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같이 힘을 빼면서 부드럽게 여기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세도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자주 몸이 이렇게 지금 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뒤에서 볼 때는 뒤가 반듯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고 있어요. 그럼 뒤가 결국은 이런 식이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합창단들한테는 다 사선으로 있어서 저를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자세는 벌써 안 좋죠. 어떤 지자는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지자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가서 보면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항상 평평하게 있을 때 이쪽이 자꾸 빠져나오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자 지금 봤을 때 오른손은 왼손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지 말아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그 소리가 내지 말아야 되거든. 그게 이것도 예, 합창단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만족, 더는 만족. 오케이? 현재 이 자세 아시겠죠? 예. 근데 나중에 TV 보시면서 본인이 자세가 어떤 게 좋은 거 정확히 고치시면 예,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마지막으로 고현숙 씨 한 번 더 하겠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 해보세요. 네, 자, 좀 높지요. 너무 높은 느낌 들죠. 그럼 안정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허리의 위치까지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죠. 자, 만약에 지휘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앞에 무대가 좀 높잖아요. 높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다 보여요. 자기가 불안한 거지 다 보여요. 뒤에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자 손을 들면은 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지휘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이 컨택이 손에 많이 막힐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 막힌다. 그러니까 눈이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눈을 피해서 눈에서 이게 손이 바다가 되지 않도록 항상 아래쪽이 좋습니다. 예. 이분은 아주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죠. 예? 자세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이 폼을 잊지 마세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세 분은 이제 오늘 자세를 딱 만들었으니까 우선 자세부터 자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거울 앞에서 자기가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이 자세에서 처음에 어떤 음악을 끌어갈 수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세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 자세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음악하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거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면은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지휘법의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나오는 위치, 그걸 정확히 알아야 가장 좋은 지휘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리가 나오는 점을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기본적인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4박자를 지휘를 할 경우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이 떨어지는 지점 이걸 갖다가 익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데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투에서 다음까지 갈 때 탁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간 차이를. 그러니까 시계가 똑, 딱, 똑, 딱. 그래서 피아노를 배운다든가 바이올린 배울 때 항상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악한 사람들의 생명은 이 인템포예요. 정확한 템포가 중요한데 합창 지휘자들은 인템포가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 오케스트라 같이 그 인템포를 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합창 지휘자는 자기도 모르게 루바토를 자주 하려고 그러거든요. 감정이 싫으셨기 때문에. 근데 기악하시는 분들은 이게 루바토가 잘 안 돼요. 자기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창하고 오케스트라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합창은 악보를 뭐 소프라노 각 파트가 다 보이지만 오케스트라는 자기 것밖에 없거든요. 자기 것밖에 안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이 합창 지휘자 오케스트라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합창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은 이 익투스 떨어지는 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처음에 지휘법 배울 때는 아주 업비트 지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지휘를 하는데 제가 많은 지휘자들 보면 의외로 이런 이렇게 하는 업비트 이런 지휘를 참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지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휘는 소리를 이끌어가는 지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익투스를 위해서 자꾸 찍어봐요. 노래가 부드러워 보이겠어요? 딱딱해 보이겠어요? 딱딱 끊어지는 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음악에 프레이즈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에 빰, 빠밤, 빠밤, 빰빰, 빰빰 이런 거 지휘할 때는 지휘자가 처음 배울 때는 빰, 빠밤, 빠밤, 빰빰, 빰빰 이렇게 딱 그 익투스 떨어지기 위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빰 해서 딱 떴을 때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차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업비트해서 때려치면은 소리가 거칠어져요. 그럴 수가 아니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야. 그렇죠. 거칠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도 시작. 자, 보이죠? 보입니까? 익투스가 떨어지지 않아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지금 난 에스프레시보, 그러니까 표현이 없는 지휘. 그래서 표현이 없는 지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의 첫 번째 개념은 표현력이 없는 난 에스프레시보 지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지휘. 잘 보세요. 1, 2, 3, 4. 1, 2, 3, 4. 이 지휘를 하다가 마르카토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레가토도 나와야 되고,
폴트도 나와야 되고 아름다운 메사디 보체, 예? 또 소토 보체 이런 사운드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는 이 익투수 지점을 찾는데 여기다가 어떤 액센트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지점인데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때리는 습관을 가지면은 다른 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익투스를 이용을 해서 난 에스프레소 지휘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번 다시 불러보겠어요. 첫 음만 눌러주시고요. 시작. 네, 잘 되죠? 보이죠? 다시 한번 시작. 보이죠? 두 번째 노래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합창단들은 그 습관성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오케스트라 하신 분들은 지휘자 한 대로 다 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아셨죠? 시작. 예, 이게 바로 익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여러분이 낼 줄 아는 지휘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투수를 가지고서 4분의 4박자에서 여러분들의 마스터 클래스를 해가면서 그 음악에 끌어가는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고현숙 씨 나오셔서 한번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자 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지휘가 4분의 4박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4분의 4박자 지휘법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3, 4분의 2, 그 다음에 뭐 8분의 6, 또 혼합박자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스터 클래스가 또 뭐 자주 같은 반복 소리가 나오면 또 지루하게 되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쉬운 곡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점점 높은 곡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주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많이 부를 수 있는 곡인데 511장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란 그 4분의 4박자 곡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고 선생님께서 지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할 때 아까 내가 위치가 너무 높다고 그랬죠. 오케이, 선생님 쓰는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휘자가 항상 먼저 나왔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면대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키에 맞춰서 먼저 보면대를 미리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너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자주 고개를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 컨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기의 키에 맞춰서 좀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올리실 때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어떤 분은 너무 높여가지고 이렇게 취하는 분 있죠. 이렇게 높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음악이 밑에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 손으로 딱 폈을 때, 여기 잡았을 때 손으로 펴가지고 이게 잡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 자기 한번 펴서 잡아보세요. 양쪽에 이렇게. 예, 이 정도가 높이거든요. 거기에 높이에 맞춰서 쓰는 걸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 안경을 끼든지 해야지. 눈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음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이 많은 그 조그만 모션이라도 그게 전부 음악과 표현이 예? 음악 행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로 음악에 들어가서 대원들이 그 합창 단원들이 완전히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높이는 됐지 않습니까? 예, 높이는 됐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위치가 잠깐만 뒤로 가 보시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섰다가 넘어질 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도 습관되다 가지고 무대에서 떨어진 분이 있어요. 뒤로 넘어진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옆으로 약간씩 움직이는 상관없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책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여기 위치도 알맞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휘자 예, 항상 곡을 보지 마시고 박자의 그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보면서 눈을 보고서 아 지금 어디까지 갔겠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가사까지 다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벌써 애울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 상황 이런 것을 딱 잡아야 돼요. 여 문제는 제가 한 번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주부터 네, 거기까지만 하는데 예, 카메라를 보고 지휘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저걸 보면서 노래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합창단이거든요. 지휘자를 보지 마시고 저걸 보시고 여러분 저기서 보고 지휘를 하시면서 음악을 나타내세요. 오케이? 예, 그런데 자 지휘는 가장 중요한 게 심플. 그러니까 간단한 지휘를 해야 돼요. 복잡한 지휘를 하게 되면 음악도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는 아주 편하게 그래서 다른 그 잡음을 넣지 않는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지휘는 이 패턴 속에서 4분의 4박자의 패턴 속에서 음악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고현숙 씨는 자꾸 이렇게 쉬었다 나오니까 박자를 몰라요. 그러면은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지휘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오케스트라 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지휘를 해야 되면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는 자기 악보밖에 없으니까 네 마디를 쉬거든요. 네 마디를 쉬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정확한 큐를 줘야 저걸 보고 하나, 둘 쉬는데 막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언제 쉴 줄을 몰라, 언제 나올 줄 모르거든요. 또 그런 지휘자가 또 나올 때 큐를 정확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원, 투 이 속에서 음악이 끌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박자 패턴이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박자 패턴을 정확히 맞춰주셔서 노래를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맨 처음에 하시니까 또 이 노래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이런 음을 안 해보셨는데도 초견에 잘 하시는데 이제 그 음악이란 것은 그 공중음악, 대중들이 함께 부르는 음악이 있고 또 자기가 예술적으로 하는 훈련된 합창을 하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합창단을 위한 음악이기 때문에 예술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는 노래를 한번 해보셨으니까 본인이 음악을 어디서 좀 끌어가고 폴테는 뭐 폴테, 피아노는 피아노 이런 것을 한번 나타내서 한번 지휘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더 좋은 음악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간 관계상 첫 음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만 딱 큐를 주세요. 왼손도 사용하면서 네, 이제 지금 이제 이 곡에서 이제 고칠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중요한 것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맞죠? 첫음. 저 부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지휘자가 지금 안 부르고 있걸랑.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고 끝날 때 조금 느려졌다가 지금 아까 계속해서 이쪽에서 놀다가 이제는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전체 가운데까지 모여야 되거든요. 소리를 가운데로 모을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가능하시면은 자꾸 이쪽으로 모아야 돼요.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게끔 가운데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지휘가 이 패턴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쁜 패턴을 해야 되거든요. 예쁜 패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패턴이 있죠. 고유의 패턴이 있는데 예전 미국에서 제가 배울 때는 선생님이 그 패턴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의 고유 패턴이니까 그 타치하고 음악적인 패턴을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좋지 않은 패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가 마스터 클래스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가서 그런 패턴을 보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얘기할 때 기본 패턴을 자꾸 얘기해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 지휘 패턴을 속에서 음악이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굉장히 좋은 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턴을 자기가 거울 앞에서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남들이 보면 상당히 예쁜 지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저도 옛날 거 지휘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걸 절제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훈련했는데 고현숙 씨도 자꾸 이게 절제된 속에서 1, 2, 3, 4 나중에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자기가 어디서 익투스가 떨어지는 지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때리지 않아도 익투스가 떨어지는 본인이 느껴지죠. 그래서 소리 다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지휘를 자꾸 이렇게 배우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이분은 뭘 배웠다? 기본 패턴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지금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셔서 이제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다른 걸 또 공부를 해드리겠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첫 음만.
예, 굉장히 좋은 지휘를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너무 손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배운 단원들이 마음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자꾸 뻗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서 여선에서 이렇게 자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은 폭이 좁아지잖아요. 음악의 폭이. 잘 보세요. 크기 적게 이 보이죠? 이 크게 적게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상 더 적게 하면 더 크게는 안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무섭거든요. 떨려서 그래요. 더욱 사랑, 이게 러빙, 응? 사랑의 노래인데 표정이 가지면서 누가 좀 야단친 사람 없으니까 한번 웃어가면서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 노래를 좀 예를 들면 끝날 때 부분은 조금 느려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 음악은 이 메사디 보체 이렇게 커져가고 적어져서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점점 빨라졌다 다시 느려진다는 느낌 이런 것을 해야 음악이 그 프레이즈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한 마디만 가지고서 한번 불러보겠어요. 자, 보셨죠? 너무 빠르죠? 시작을 할 때는 충분한, 왜냐하면 지휘자가 딱 지휘 섰을 때는 누구 시간이에요? 다 지휘자 거 걸랑요. 그러니까 급할 것 없어요. 여유 있게. 자, 다시 한번부터요. 네. 그런 게 지금 기본으로 잡으세요. 쉽잖아요. 네. 그걸 해보시라 이거지 지금. 오케이?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지금 이걸 이제 피아니스트하고 주는 방법이 그런데 자 피아니스트는 합창단원들보다 고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지휘자보다 더 음악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아요. 피아노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는 이 오케스트라 멤버들 같은 느낌의 지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는 지휘자 그 실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언제든지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쓸데없는 예비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지휘는 심플하게 바로 항상 여러분이 그 갖는 습관 하셔야 돼요. 이거 주는 걸 항상. 근데 이걸 돌려서 주고 하지 말고 복잡하게 없이 느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다 오잖아요. 본인도 편하죠. 이게 에너지도 절약되면서 이걸 아무것도 아닌데 상당히 어려워요. 다시 해보세요. 오케이, 잘 됐죠? 피아노하고는 컨택이 잘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바로 올라가서 네? 그래서 이걸 예비라고 그러거든요. 예비박이 합창 지휘자나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도 발을 어떻게 드냐에 따라서 공이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알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휘자가 예비를 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비박 속에 짧은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 템포가 나타나야 돼요. 템포. 빠른 노래. 네? 템포가 나타나야 돼. 느린 노래. 보통 노래. 그러니까 이 템포가 예비에서 벌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자기가 이 테크닉이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템포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다이나믹이 있어야 돼요. 다이나믹 부드러운지
템포도 이게 속도하고 다이나믹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 속에 무드, 이게 즐거운 음악이니 기쁜 음악이니 그런 어떤 무드가 예비 속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첫음을 줄 때도 딱 주는 것도 아주 그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톤으로 지를 줘야 되는데, 자 이제 첫음 가지고 저 반주자한테 주는 한 선생님이 3종류의 큐를 한번 줘보세요. 첫음만 딱 줘보세요. 그 소리하고 또 하나. 예, 지금 3가지 주시려고 노력했죠. 예. 뭔가 좀 보였죠. 예,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주자한테도 지금 그런 3가지 큐를 줬잖아요. 이걸 연구를 하셔야 돼. 예? 노래가 빠른 노래인데 빠른 노래라고 해봐. 아주 그저 심차게 노래. 큐를 뭐 이렇게 주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딱 주고는 합창단 시작할 때는 큐가 이 예비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2개 있으면 안 돼요. 예, 땅 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놀면은 시간이 예비되고 틀려요. 오케이? 며칠 전에 어떤 분 오케스트라 합창하는데 초등학생들 오케스트라 하는데 딱 하니까 손을 들었는데 학생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휘자 순 잘못이었거든. 지휘자가 정확하게 큐를 안 주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거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비가 굉장히 예비박 때문에 지휘자가 그 합창단들이 헷갈리고 실수하고 그런 이유가 많아요. 근데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라는 게 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음악의 프레이즈가 지나고 다시 또 시작할 때 예비, 다시 시작할 때 예비, 또 한 박자, 2박자 할 때 예비, 이제 그 자꾸 예술적인 지를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해결을 하려니까 좀 힘들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 그게. 자, 그러면 이제 했잖아요. 첫음 세. 아주 좋았죠? 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나쁜 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고개를 움직여요. 고개하고 노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개를 움직이지 말고 손으로, 눈으로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지휘의 가장 나쁜 점의 하나가 뭐냐면 그 꼬불탕지라고 그래요. 꼬불탕.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꼬불탕지야. 음악이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음악은 시계추를 생각하면서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점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진짜 심플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돌리는 것도 많거든요. 선생님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지인데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제 보면 좀 심플해 보이죠? 뭐 섞여 있어요? 하나도 안 섞여 있죠? 그래야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이 속에서 노르셔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첫음만 늘리면서요. 자, 지금 지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할 때에 이 지휘가 지금 노래가 모아지는지 퍼지는지 한번 보시고 다시 불러보겠어요. 예, 첫음부터. 예,
자, 여기서 여기 가만 계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놀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저쪽에 있는 분들만 지휘를 해주는 결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뻗어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손이 나가야 져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쪽에서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소리가 옆으로 퍼진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실 때 머리를 하지 말고 손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반주자가 저 지휘자님 손을 볼까요? 머리를 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지휘를 심플하게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도록 다시 한번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아주 그 좋은 지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네, 다시 한번. 네, 이거 하고 끝날 때 낭할 때 보세요. 낭할 때. 이거 하고 더욱 사랑 시작. 네, 어떤 게 더 좋아요? 두 번째가 컨트롤이 되죠. 그냥 본다면 더욱 사랑 이 느낌이 들거든요. 더욱 사랑 크레센도가 아니고 디미니언드이기 때문에 지휘를 적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적게 해주는 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멜디드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리가 노래는 나오면서 이렇게 지휘를 끌어가는 지예요. 그 다음에 쉬는 지. 그러니까 패시브라고 하는데 소리를 안 내고 있으면서 혼자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 그럴 때 지휘하는 방법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이게 소리가 있는 지휘지만서도 네 박자 다 알죠. 그런데 둘, 셋, 넷 이걸 하던 습관이 가면 단원들이 지휘자를 안 봐도 맞죠. 네? 그러나 그걸 안 하면은 단원들이 지휘자를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달라져요. 네? 네, 다시 한번. 자, 이제는 그 4분의 4박자의 그 지휘에서 좀 예술적으로 한번 효과를 내는 지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흐름이 좀 달라요? 느꼈죠? 예, 이 손에서 한 손에서 이걸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두 손을 사용합니다. 보세요. 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감으로써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자연이 됐죠. 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지휘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시작. 예, 많이 움직이지 않고 편하면서 소리가 그냥 컨트롤 되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휘를 할 때에 4분의 4박자 연주를 할 때 패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손으로 끌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시키는 방법이
조금 배웠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음악이 느려질 때는 점점 느려지면 되고 빨라질 때는 지가 좀 빨라지고 이걸 컨트롤이 돼야만이 좋은 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 예술을 나타내면서 양손으로 어떻게 다이나믹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